지금 당장 도쿄 관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흑빛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유럽 북해의 거친 파도 앞에서 일본이 무려 15년 동안 공들인 야심찬 프로젝트가 단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대한민국의 기술 한 방에 말이죠. 잭팟이 터졌습니다. 무려 2조 6천억 원. 중국이 저가 공세로 밀어붙이고 일본이 로비로 흔들려던 그 판을 하나오션과 현대건설이 오직 기술력 하나로 싹쓸이했습니다. 일본 함장들이 우리 기술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1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일본은 왜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는지, 유럽은 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막전막후를 지금 조용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로비도 중국의 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묵묵히 땀 흘린 우리 기술진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마음으로 조용히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시계를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유럽의 심장부, 입찰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3개의 제안서가 있었죠. 가격의 중국, 로비의 일본, 그리고 기술의 대한민국. 사실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유럽에 공을 들였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15년 동안 기술 좀 사달라고 읍소하고 다닐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북해는 잔잔한 호수가 아닙니다. 빌딩 높이만 한 파도가 치는 곳이죠. 유럽 선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싼 게 비지떡인 중국산 배나 말만 번지르르한 일본의 구형 기술에 수조 원을 맡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술진이 내놓은 설계도를 본 순간 유럽의 엔지니어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배가 아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요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오직 기술 하나로 세계를 제패하는 이 모습, 가슴 뭉클할 정도로 자랑스럽습니다. 15년의 집념이 결국 나라를 구한 셈입니다. 결국 중국이 자랑하던 자원의 만리장성은 우리 기술 한 방에 와르르 무너졌고 일본은 부러움 섞인 탄식을 내뱉으며 짐을 싸야 했습니다. 갑질하던 강대국들의 콧대를 실력으로 꺾어버린 진짜 참교육,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온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자산이자 자원전쟁 시대의 든든한 보험을 든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일본 관료들이 진짜 절망한 건 눈앞에서 놓쳐버린 2.6조 원이라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계약서 뒷장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진짜 의도를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한 그 치명적인 패착,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시선을 유럽의 거친 바다에서 잠시 동북아시아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오션, 현대건설 2조 6천억 원 수주 확정. 이 짧은 한 줄의 속보가 타전된 그 순간 현해탄 건너 일본 도쿄의 관료 사회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침묵에 빠졌을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 언제 여기까지 온 거지? 아마도 비공개 회의석상에선 당혹감을 넘어선 고성이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지난 15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이북해 프로젝트를 뚫기 위해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노쇼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본이 지난 15년 동안 유럽의 기술 좀 사달라고 읍소하며 다닐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독자 기술을 완성해 버렸으니까요. 일본이 15년 허송세월할 때 우리는 칼을 갈았다는 사실, 그 격차가 오늘날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지금쯤 일본의 관계자들은 한국의 수주 소식에 씁쓸한 표정을 감추느라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함장들이 우리 기술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눈에 선하다는 반응,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만한 기술 강국을 자처하던 그들에게 안겨준 준엄한 꾸짖음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심각한 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압도적 저가 물량으로 전 세계 바다를 휘젓고 다니던 베이징의 자신감, 이번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늘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싸다.
하지만 북해의 거친 파도 앞에서는 그 싼 가격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중국산 장비. 깐깐한 유럽 선주들에겐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결국 중국이 자랑하던 자원과 물량의 만리장성이 우리 기술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셈입니다. 자원으로 세계를 위협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가진 한국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번 수주가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보고를 받은 베이징 고위 관료들의 당혹스러운 광경을 말입니다. 그들이 오늘 밤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갑질하다가 제대로 역풍을 맞은 꼴이니 말입니다. 일본은 기술력 부족으로, 중국은 신뢰도 부족으로 탈락했습니다. 두 강대국이 서로 남 탓을 하며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한국의 조선소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밤새 용접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오만한 강대국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우리 과학자와 기술진들에게 고개가 숙여질 따름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승리 공식이 산산조각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수조원을 쓰고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패착. 지금 바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의 선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생존을 먼저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첫 번째 패착이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가격 후려치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 늘 통했던 방식이죠. 하지만 그들은 북해의 파도를 너무 얕봤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장비 고장은 곧 막대한 손실이자 인명사고로 직결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중국산 장비에 수조원을 태울 선주는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이 자랑하던 자원과 물량의 만리장성은 우리 기술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원으로 세계를 위협하며 갑질하던 시대, 이제는 끝났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가격이 깡패라고 믿었겠지만 정작 북해의 바다는 기술이 깡패라고 답한 셈입니다. 중국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는 우리 기술을 보니 국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의 실수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닌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업의 원조다. 외교적으로 풀면 된다. 일본이 15년 동안 유럽의 기술 좀 사달라고 구걸하고 다닐 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두운 연구실에서 묵묵히 칼을 갈았습니다. 일본이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할 때 우리는 15년의 집념으로 도면을 완성했고 결국 그 집념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물려받은 천연자원은 없지만 오직 사람과 기술 하나로 세계를 제패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일본이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올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일본이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은 로비로 마음을 사려 했지만 우리는 기술로 신뢰를 샀습니다. 승패는 거기서 갈렸습니다. 이 쾌거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은 게 아닙니다. 자원 전쟁 시대에 가장 확실한 보험을 들어준 우리 기술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2조 6천억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름때와 눈물로 얼룩진 낡은 도면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떠날 때 홀로 연구실 불을 켰던 바보 같은 사람들. 그들의 15년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조 6천억 원이라는 숫자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15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곳엔 환호 대신 깊은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조선업은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조선은 끝났다며 모두가 혀를 찾고 수많은 인재가 더 좋은 대우를 찾아 해외로 대기업으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돛과 차가운 연구실을 끝까지 지킨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안 된다며 예산이 깎이고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도면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15년, 그 외로운 싸움을 묵묵히 이겨낸 것입니다. 솔직히 묻고 싶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 기술이 멈추니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편안한 대기업 대신 척박한 연구소를 선택한 젊은 연구원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숨은 공신입니다. 연구비가 부족하면 사비를 털고 장비가 없으면 밤을 새워 직접 깎아 만들던 그 헝그리 정신이 결국 세계를 바꿨습니다.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며 연구실 쪽방에서 쪽잠을 잤을 그 시간들. 아이가 크는 모습도 못 보고 부모님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채 바다와 씨름했던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적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TV 뉴스에선 수주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정작 화면 뒤에 숨겨진 연구원들의 낡은 작업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훗날 공개된 책임 연구원의 눈물 섞인 인터뷰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지난 15년의 서름과 압박감을 씻어내는 뜨거운 고백이었을 테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인의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과학자분들의 처진 어깨 위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 핵심 인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무모한 도전 정신. 그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조선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15년의 암흑기를 견딘 그들의 피와 땀은 마침내 거대한 강철 거인이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유럽 선주들이 보자마자 이건 미쳤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던 압도적인 위용. 기적이라 불리는 그 기술의 실체가 드디어 안개를 걷어내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럽 선주들이 한국의 제안서를 보고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건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북해 한가운데에 서울 여의도 면적만 한 거대한 전력 변환소를 띄우는 것, 말 그대로 바다 위에 인공섬을 만드는 미친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불가능을 초격차 기술로 현실화시켰습니다. 여기서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오션의 해양 플랜트 기술과 현대건설의 시공 능력이 하나로 뭉친 K1팀 전략입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과 건물을 짓는 기술.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해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입니다. 일본이 각자 도생하며 모래알처럼 흩어질 때 우리는 똘똘 뭉쳐 시너지를 폭발시켰습니다. 전략적으로 정말 완벽한 승부수였던 겁니다. 우리 기술진이 설계한 해상 변전소는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닙니다.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고 염분에 부식되지 않는 특수 합금으로 무장한 바다 위의 철옹성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부실한 공사가 아니라 진짜 기술로 쌓아 올린 명품인 셈이죠. 이 거대한 구조물이 바다 위로 솟구치는 시뮬레이션을 보며 유럽의 엔지니어들은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오직 기술 하나로 세계를 제패하는 이 모습,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조용한 강국 대한민국이 묵묵히 칼을 갈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증명한 순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단순한 일회성 수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최소 20년 이상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 이 시장에서 한국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댓글이 결코 빈말이 아닌 이유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자산은 부동산이나 현금이 아니라 바로 이런 독보적인 원천 기술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 기술 장벽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릴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환호하는 2조 6천억 원, 이건 그저 계약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이 바다 위에 뿌리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에는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먹거리가 탄생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그 황금알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계가 경악한 공법 공개 마지막. 앞서 말씀드린 황금알의 정체, 궁금하셨죠? 그것은 바로 전기를 손실 없이 멀리 보내는 꿈의 기술,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플랫폼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해의 거센 바람이 만든 전기는 육지까지 오는 동안 절반 가까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국이 만든 이 거대한 성을 통과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력 손실을 0에 가깝게 줄여 그대로 돈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전 세계 바다에 세워질 수천 개의 풍력 발전소들이 전기를 팔기 위해선 반드시 한국의 이 플랫폼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에너지 흐름의 통행료를 챙기는 셈입니다. 이 기술이 본격 상용화되면 막대한 국부 창출로 이어진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단언합니다. 21세기는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다. 그리고 그 전력을 나르는 핵심 키를 대한민국이 쥐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인프라를 우리가 선점했으니 이제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2.6조 원이라는 공사비를 놓친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놓친 겁니다. 미래 세대의 먹거리는 이 기술이 책임지겠구나 하는 든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해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베트남의 바다까지.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거대한 풍력 발전기도 그저 돌아가는 바람개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우리 없으면 배를 못 만드는 세상인데 이제는 유럽의 에너지도 우리 없으면 효율을 내지 못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얻기 위해 줄을 서는 날, 그게 바로 국력의 확실한 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바다 위에 대한민국 기술 영토를 확장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성체가 북해 한가운데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외화를 쓸어 담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에너지 인프라를 수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서러웠던 나라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반전. 그 기적의 역사는 땅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DNA 속에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지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부존 자원이 빈약하여. 이 한 문장은 우리 민족에게 일종의 족쇄이자 벗어날 수 없는 멍해였습니다. 땅을 파도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그래서 남들이 땅을 팔 때 우리는 머리를 파야 했고 남들이 자원을 캘 때 우리는 밤새워 기술을 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서러웠던 역사가 뒤집혔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기술로 세계를 제패하는 모습, 눈물이 납니다. 시청자분의 이 댓글처럼 우리는 기어이 맨주먹으로 북해의 바람을 잡아 돈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부려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희토류와 자원을 무기 삼아 세계를 위협해왔습니다. 자원 없는 너희가 별 수 있겠느냐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하지만 이번 수준은 그 오만한 생각에 통쾌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중국의 자원 장벽이 우리 기술 한 방에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원은 캐내면 언젠가 고갈되지만 우리가 가진 기술은 쓸수록 더 빛나고 강력해진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이제 세계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원 많은 나라가 큰 소리쳤지만 이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진짜 갑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반도체에 이어 에너지 기술까지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우리 민족의 DNA. 공급망 위기도 자원 전쟁도 결국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원 전쟁 시대에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을 마련한 셈이니 가슴이 든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북해에 세우는 것은 단순한 변전소가 아닙니다. 기술 영토입니다. 물리적인 영토는 작지만 우리의 기술이 깃발 꽂는 곳이 곧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되는 세상. 후손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자산은 부동산도 현금도 아닌 바로 이런 독보적인 원천 기술입니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배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땅은 좁았지만 기술로 세계의 에너지를 연결했던 나라였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6조 수준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5천년 동안 바다에서 억눌려왔던 한을 푸는 서막일 뿐입니다.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내던질 마지막 선전포고. 그 묵직한 한 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바다는 늘 도전과 시련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외세가 그 바다를 건너 우리를 위협했고 우리는 늘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대한민국은 그 거친 바다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북해에 세워지는 저 거대한 철의 성벽. 저것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입니다. 과거 선조들이 바다를 지켜 나라를 구했듯 지금 우리 기술진들은 첨단 플랜트 기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보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원전쟁 시대에 가장 확실한 실력을 갖춘 나라.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끈질긴 민족.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코리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개척하는 선도자입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방산이 그랬듯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도 한국이 가는 길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2조 6천억 원의 수주 소식. 이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생존해가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 눈물겹도록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15년의 긴 암흑기를 견디며 연구실의 불을 끄지 않았던 그 바보 같은 과학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핵심 인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인의 입이 아니라 엔지니어의 손끝에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마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가슴 벅찬 승전보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 답을 찾을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산업의 뜨거운 심장을 전해드리는 감동 캡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